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향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긍정확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은 기적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긍정학원의 대가 루이스 A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려 합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에도 루이스 A의 말들은 계속 새로운 형태로 소개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문장들 속 의미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만큼 그녀가 남긴 치유와 변화의 힘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겠죠. 저 역시 루이스의 책을 통해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아침마다 그녀의 확언을 따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할 루이스 A의 긍정학원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담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셰릴 리처드슨이 루이스 A를 만나 나누었던 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루이스 A가 전해온 수많은 긍정학원들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말 그대로 긍정학원 컬렉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샤워할 때, 식사할 때, 운전 중에 평범한 하루의 순간마다 어떤 긍정학원을 말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루이스 A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암시이며 그 암시가 잠재의식에 흐르고 쌓여 우리 삶의 결과를 만든다. 만약 지금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온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루이스 A의 긍정학원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최고의 삶을 만드는 위대한 창조자. 우리는 우리가 떠올리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강하면서도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미팅이 시작되어 제가 녹음기의 버튼을 막 눌렀을 때 루이스 선생님이 말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제 호텔방의 긴 창가에 앉아 토론토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몸을 쭉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루이스 선생님이 한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말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최고의 삶을 만드는 힘 있는 창조자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좋은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단순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진실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에너지 파동이 우주의 물질이고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에너지 안에 있는 어떤 것과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의자, 제가 글을 쓰는데 이용하는 키보드, 제 방의 창문 밖에 서 있는 아름다운 목련나무, 이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체가 진동하는 속도가 형태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단어,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생각들, 단어들, 행동들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인생 경험을 구입하는 화폐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매일매일 이것을 보여주면서도 그 연관관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삶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이 사실을 제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이런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저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우리는 웬만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보고, 느끼고, 보내고,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화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낯선 사람의 눈을 보고 연민, 이해심 혹은 사랑의 감정에 압도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토론이나 설명 없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합니다. 물론 우리는 에너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병에 걸렸을까봐 두려워하고 그 병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온 정신을 집중하면 당신 삶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강렬하게 무언가를 바란 적이 있나요? 이것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생각, 말, 행동의 형태로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인생 경험에 활발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모두 정교한 의사소통 기계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에너지 신호를 전달하고 수신하며 걷고 말하는 라디오 타워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는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에너지의 통합된 장에서 살고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 우연한 생각, 혹은 무작위적인 생각은 이 장으로 나가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받고 내보내는 신호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걸 배우면 우리는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창조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송신기를 보다 더 긍정적인 주파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기 드문 영적 기계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에는 5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포가 함께 작동하면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의 세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세포들은 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누가 더 똑똑한지 혹은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의 몸이라고 불리는 기계가 주어진 순간에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은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생각, 말, 행동, 그리고 감정이 매일매일 창조적으로 통용되면서 우주의 에너지와 함께 신성한 협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좋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방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무엇이 우리 삶에 좋지 않은지를 찾으면서 말이죠. 단지 몇 분 동안 뉴스를 보거나 신문이나 웨브사이트의 헤드라인을 읽기만 해도 사회 집단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발견하세요. 경제가 다시 급강하다. 당신의 자녀를 늘 눈앞에 두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쉼없이 공포를 유발하며 계속되는 이런 메시지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부정적인 뉴스, 쓸모없는 드라마로 가득 찬 대화, 반복되는 해로운 생각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 사이클이 시작되면 결코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모든 길에서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섭고 우울한 에너지 속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건 영구적으로 부정적 성향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최근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집착할 수도 있고, 항상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인 개인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극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자신의 삶에 생긴 문제를 불평하거나 험담하면서 그 문제에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부정성과 힘든 경험만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검색하고 발산하라고 우리의 라디오 송신기에 지시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신을 결함이 있거나 불량품이 있거나 혹은 가치 없는 존재로 분류하면서 부정적인 고리 안에 가둡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싫어하고 자신에게 비열한 말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말하고 거울로부터 숨을 때 당신은 정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즐기지 못하고 당신에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본다거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런 간단한 일을 할 때 에너지는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기분은 더 좋아지고 더 좋은 환경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럴 때면 주차할 만한 자리가 전혀 없는 곳에서 주차 공간을 발견하거나 길을 건널 때마다 녹색불이 켜지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기분 좋은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이 힘과의 연결이 어쩌다가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루이스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멈춰 혹은 안 되라는 단어에 대응하도록 교육받아요. 루이스 선생님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런 단어부터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진실된 멋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걸 방해하는 제한된 믿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상처럼 되어버렸어요. 비록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화를
부정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정상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오 세상에 하마터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라고 인사를 해요. 얼마 뒤에는 그런 부정적인 성향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여정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훌륭한 선생님들은 많아요. 웨인 다이어 박사님, 아브라함, 크리스티안 노스럽 박사님. 이분들 모두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예요.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건강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도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목표로 만들려면 필요 없는 말은 여분을 없애야 합니다. 난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얼마나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아침 시간 10분의 긍정학원이 어떤 하루를 살게 될지 결정한다. 루이스 선생님의 호텔 방문을 두드리니 그녀는 반짝이는 푸른 눈으로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합니다.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서로의 아침에 대해 잡담을 나누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커피 테이블 앞에 있는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녹음기를 가볍게 두드리며 루이스 선생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물어보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해요. 루이스 선생님은 단단히 각오한 듯 대답합니다. 아침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 결정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 제기럴, 또 하루가 시작됐어. 일어나야 해. 젠장.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만약 하루를 형편없이 시작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당신이 최선을 다해 아침을 끔찍하게 만들면 당신의 하루는 정말 끔찍해질 거예요. 루이스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저의 20대 중반으로 돌아가 알람 시계가 울리면 잠시라도 더 자기 위해 버튼을 누르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의 아침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침대에서 버틸 수 있는지로 시작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직장에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루이스 선생님과 함께 여기 앉아서 매일매일 알람을 끄며 끔찍한 아침을 맞이하는 수백만 명의 남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이 일어나기 싫어. 오늘 가야 하는 그곳이 정말 끔찍해. 혹은 일어나서 내 구질구질한 인생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다시 잠들고 싶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내보내는 걸 떠올리면서 움찔하며 놀랍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더 많이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하루 종일 경험하게 될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 간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은 게임 체인저로서 상황을 바꿉니다. 저는 루이스 선생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궁금해서 그녀에게 상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해오는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잠에서 깨는 순간 침대 속으로 몸을 조금 더 밀어넣고 침대의 느낌을 만끽해요. 그리고 밤에 푹 잘 수 있었음에 감사드려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몇 분 동안 늘 이렇게 해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이상 없이 건강한 몸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잠시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을 몇 번 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타서 침대로 가요. 전 침대가 정말 좋아요. 저 침대의 헤드보드를 비스듬한 각도로 특별히 맞추었어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기댈 수 있도록요. 전 이 헤드보드를 수년 동안 사용했어요. 제 침실을 특별하고도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제가 실행한 일 가운데 하나죠. 지내기에 너무 근사한 장소예요. 선생님의 침실에는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제가 거기 있다는 점이에요. 루이스 선생님은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영성과 관련된 글을 읽어요. 저는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독서하고 나서도 시간이 있으면 크로스워드 퍼즐을 맞추기도 해요. 몸을 스트레칭하고 나서 제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거죠. 이것이 제 일상적인 아침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루이스 선생님의 아침 일과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침 일과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제 자신에게 2시간 정도는 주려고 노력해요. 여유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저는 시간 갖는 법을 배웠어요. 침대에 앉아서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맛있고 몸에 좋은 어떤 것이나 제가 정말 즐기게 될 어떤 것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일정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근사한 인터뷰라는 걸 난 알아. 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각이 편안하게 흐르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주는 정보에 엄청 기뻐하고 있어. 모든 게 부드럽고 쉽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둘 다 즐거워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루이스 선생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으로도 그녀의 성격이 일관되고 변함없다는 걸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자신이 만든 긍정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는 그녀가 기분이 언짢은 적이 있기는 한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 일과에 대한 설명을 끝냈을 때 물었죠. 선생님은 불쾌한 날을 보내거나 안 좋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거나 우울한 적은 없나요? 루이스 선생님은 대답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그래요. 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습관을 연습해왔고 이젠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연습이 관건이에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 생각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습관적인 생각의 홈을 깊게 만듭니다.
내면의 독백을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언어로 바꿀수록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될 소소한 일상의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긍정의 말에 집중하려면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긍정 확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샤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면도를 할 때는요? 옷을 고를 때, 옷을 입을 때,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말릴 때 당신은 자신을 향해 무슨 말을 하나요? 아침을 차리거나 아이들에게 학교 갈 준비를 시키면서 무슨 말을 하세요? 이 순간들이 모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는 출발해야만 해요. 만약 당신이 아이들에게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는 바쁜 엄마나 아빠라면, 혹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해요. 저라면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날 것 같아요. 여유 시간이 10분, 15분에 불과해도 그걸로 충분해요. 그건 자기 관리를 위한 당신의 시간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지요. 제가 항상 지금처럼 아침 시간이 충분했던 건 아니에요. 우린 작은 걸음부터 떼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삶은 나를 사랑해. 이런 말이 좋은 출발이 됩니다. 이런 말은 아주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가 편안한지, 맛있고 당신 건강에 좋은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몸에 좋은 아침 식사를 선사하세요. 당신의 마음에는 좋고 편안한 생각을 선물하고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긍정의 힘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굿모닝. 잠자리가 무척 편안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침대를 사랑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을 위한 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욕실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굿모닝, 나를 사랑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경험들이 다가올 거예요. 오늘 정말 멋있어 보여요. 미소가 정말 근사해요. 우리는 오늘 멋진 하루를 보낼 거예요. 샤워를 하면서, 난 내 몸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 몸은 나를 사랑해요. 샤워를 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물이 몸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옷을 입으며, 옷을 입는 게 내겐 아주 편하게 느껴져요.
난 항상 가장 좋은 옷을 골라요. 내가 입은 옷은 편안해요. 루이스 선생님은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은 종종 부모와 아이들 간에 밀고 당기는 시간이 되기 쉬워요. 만약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 혹은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을 때 아이들과 함께 긍정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가족 모두가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중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해요. 아이들이 아침 내내 반복할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옷 입는 게 너무 쉬워요. 난 옷 입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 만나서 정말 기뻐요. 가족이랑 아침 먹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부모들이 식탁 주변을 돌며 가족들에게 각자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한 가지씩 공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릇에 긍정의 말을 넣어놓고 온 가족이 하루 동안 집중하게 될 긍정의 말을 하나씩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누구와도 할 수 있는 아침 의식이 될 수 있어요. 그날 경험하고 싶은 걸 긍정의 말로 만들어 공유할 수도 있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학교 공부, 운동, 과외 활동에 쏟는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도 이 중요한 삶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눈에 띄는 뚜렷한 방법으로 지구상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과 런던에서 보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루이스 선생님에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저의 생각과 행동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제 의견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위해 딱 하나의 의식을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의식이 끝나면 다른 의식을 골라서 계속 연습하세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실행하면서 쩔쩔매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의 호텔방을 나올 때 저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마감이나 원고 지연으로 고문당한다고 느꼈던 과거의 집필 경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영감으로 가득 차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아는, 그것도 예외적으로 아주 잘 아는 한 여성과 마스터 클래스를 이수한 셈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고칠 것이 아니라 지금 끝내야 하는 것. 우리는 너무 자주 문제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걸 갈아엎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책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요. 문제에서 더 많이 멀어질수록 해결 방법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제가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라는 긍정의 말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것은 당신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결 방법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린 이제 그 문제가 지나갔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불행하기 위해 과거로 빠져들기를 원치 않아요. 계속 투덜거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골칫거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불만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것을 되새기는 경향이 있어요. 몇 번, 수십 번, 또 수십 번. 맞아요. 수십 번이나요. 각자 습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을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확언이 돼요. 매우 부정적인 확언이죠.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할 거리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잘못된 걸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답니다. 잘못된 걸 더 많이 발견할수록 더 불행해지겠죠. 출구가 없이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의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자신이에요. 하지만 우선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는지 인식해야 하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확언을 말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우리는 희생양에서 삶의 의식적인 창조자로 변하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끝내고 싶은 습관이 불평이든 무언가 다른 것이든 그 과정은 같아요. 제가 끝낸다고 말했지 고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고칠 때는 그 잔해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끝낼 때는 그 경험 전부가 사라져야 해요. 저는 그것이 처음 왔던 무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은 어디에서도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습관은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지만 어떤 습관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죠. 우리는 사랑과 기쁨, 번영, 건강,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습관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 습관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것을 바꾸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기억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어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세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창조해가는 아주 강한 창조자들이에요. 저는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부정적인 잡담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은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일단 이 습관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야 해요. 그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놀랄 일은 아니야. 당연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걸 의식하고 싶어. 그러면 그 습관을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걸 스스로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내 자신을 다시 파악했어. 정말 잘했어. 이건 이 습관을 끝내는 과정의 일부야. 거기까지 온 거야. 부정적인 습관을 끝내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린 기뻐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거나 혹은 가능한 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미래를 내려다보는 게 우리의 취지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일을 기꺼이 한다면 우리는 복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성공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면서 지속할 능력을 갖게 되죠. 의식의 변화를 겪었고 우리의 신뢰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 고마워할 수 없다면 돈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함을 지르는 고용인이 더 많아질 뿐이에요. 루이스 선생님과 저는 취약한 재정 상태와 관련된 습관을 없애기 위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당신의 삶으로 풍요로움과 번영을 더 많이 초대하고 끌어들일 수 있도록 자신이 부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고 그 부유함이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아래의 긍정의 말을 활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인생에서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받아들여요. 삶은 나를 사랑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삶이 나를 돌보아 줄 거라고 믿어요. 난 부를 얻을 자격이 있어요. 삶은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을 줍니다. 부유함이 매일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나의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향하건 나는 늘 번영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이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해서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합니다. 일기장이나 종이에 여러 번 적어서 집이나 사무실에 붙여놓거나 걸어둡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쓰기는 지혜와 통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일기장이나 수첩에 다음의 질문을 적으며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를 얻으려면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까?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갖는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현실의 일보다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좋은 일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도 마치 계속 돈을 쓸 수 있는 척하는 태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재정을 건강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에 아마도 당신이 피하고 싶었을 그 한 가지에 온통 집중하고 24시간 이내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청구액을 지불하거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당신에게 돈을 가져다 줄 일자리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중에 더 만족스럽게 일하는 걸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기억하세요.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긍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당신은 삶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주의 에너지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루이스의 긍정학원 읽어드렸습니다. 긍정학원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문장을 오늘 하루 동안 3번만 말해보세요. 그 반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